형부 더 깊숙이 넣어줘요. 좋아요. 더 넣어줘요. 더 깊게 더 사랑해줘요. 사랑해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재혁은 지영이를 정신없이 빨면서 아내를 잊어갔습니다. 지영이의 깊숙한 그곳은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재혁은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형부와 처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어요. 평범했던 한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를 잃은 형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살아가고 그 곁에서 처제는 조용히 위로를 건넵니다. 처음엔 순수한 연민이었습니다. 상실의 고통에 무너진 형부를 보살피는 처제의 마음, 그것은 점차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동정은 애틋함이 되었고 애틋함은 마침내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번져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왜 서로에게 그토록 깊이 빠져들었는지 말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무료이니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박재혁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6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수척해진 모습이 그를 맞이했어요. 3개월 전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아내 지혜와 딸 수연이 쇼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재혁은 회사 일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꼭 같이 가자라고 말했던 것이 마지막 대화였어요. 오후 3시 병원에서 온 전화 한 통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아내와 딸은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재혁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27년간 함께한 아내와 23년간 키운 딸을 한 번에 잃은 충격이었어요. 장모님과 처제 지영이 모든 장례 절차를 대신 처리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재혁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이미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사에 휴직을 내고 하루 종일 술만 마셨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녔고 집안은 점점 폐허가 되어갔어요.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재혁은 매일 밤 아내와 딸의 사진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신 죽었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내 지혜가 자주 연주하던 피아노가 있었어요. 덮개가 씌워진 것이 마치 관처럼 보였습니다. 재혁은 그 피아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지혜야, 수연아, 아빠가 미안해. 매일 밤 재혁은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집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차가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재혁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아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수염도 기르지 않았어요.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빈 술병들과 음식 찌꺼기가 곳곳에 널려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재혁은 그런 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재혁은 매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이 없는 삶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7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딸과 손녀를 잃은 슬픔을 견디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위의 상태가 걱정되어 집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박서방, 문 좀 열어보게. 장모님이 여러 번 부르자 재혁은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그의 모습을 본 장모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서방, 이게 무슨 꼴이야? 지혜와 수연이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장모님은 집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위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재혁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어요. 매일 밤 울부짖어서 목이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지혜와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하지만 재혁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삶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장모님은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혼자서는 사위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내 형부가 이상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엄마 왜요? 형부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집에 와서 직접 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지혜 동생인 지영이는 최근 8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언니와 조카를 잃은 것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가서 형부 돌볼게요. 지영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언니가 살아있을 때 형부는 항상 자신을 잘 대해주었습니다. 이제 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전, 지영이 재혁의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부, 이게 뭐예요? 거실에는 빈 술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재혁은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지영은 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어요. 형부, 형부, 응, 처제가 왜 여기 있어? 재혁은 초점 없는 눈으로 지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습니다. 형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언니가 보면 얼마나 속상해하겠어요. 지영의 말에 재혁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다 내 잘못이야. 형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고는 형부 잘못이 아니에요. 지영은 재혁을 달래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3시간 동안 지영은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빈 술병만 수십 개가 나왔어요. 그동안 재혁이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부, 샤워하세요.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지영은 재혁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화장실로 데리고 갔어요. 재혁은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혼자 할 수 있으세요? 응, 괜찮아. 재혁이 샤워하는 동안 지영은 냉장고를 확인했어요. 썩은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와서 간단한 죽을 끓였어요. 형부, 이것만이라도 드세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재혁은 조금 정신이 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요. 저도 언니와 수연이를 잃어서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망치시면 안 돼요. 재혁은 지영이 끓여준 죽을 몇 숟가락 떠먹었어요. 일주일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형부, 내일부터 제가 매일 올게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영아, 내 생활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지금은 형부가 더 중요해요. 그날 밤, 지영은 재혁이 잠든 후에도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피아노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형부가 너무 아파해. 내가 잘 돌볼게. 사진 속 지혜와 수연이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지영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영은 매일 재혁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침에 와서 집안 정리를 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혁은 여전히 술을 마셨지만 조금씩 음식도 먹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재혁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형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해요. 싫어.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재혁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아내와 딸이 없는 현실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 같았어요. 2주째 되던 날, 지영은 피아노를 만져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언니가 생전에 자주 연주했었어요. 형부, 이 피아노 언니가 자주 쳤죠? 재혁은 피아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피아노 정말 잘 쳤어요. 저도 배웠지만 언니만큼은 못해요. 처제도 피아노를 치니? 네,
가끔 피아노 과외도 하곤 했어요. 재혁은 지영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을 돌봐준 처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안해, 지영아. 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네. 괜찮아요. 형부가 힘드시니까요. 그날 저녁, 지영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덮개를 열었어요. 재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번 쳐봐도 될까요? 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자 조용한 선율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브람스의 자장가였어요. 언니가 조카를 재울 때 자주 연주하던 곡이었습니다. 재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평온함이었습니다. 지영의 연주는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달래주고 있었어요. 곡이 끝나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 생각이 많이 나요. 나도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어. 그날 밤 재혁은 처음으로 술을 조금만 마셨어요. 그리고 지영의 피아노 소리를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재혁은 조금씩 지영이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아내와 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혜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27년 동안 화낸 적이 거의 없었지. 수연이는 피아노를 정말 잘 쳤어.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봐. 지영은 그런 재혁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울었어요. 그녀 역시 언니와 조카에 대한 그리움이 깊었습니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재혁은 다시 술을 찾았습니다. 재혁이 심하게 술에 취해서 거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지영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피아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재혁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형부, 내가 그날 차를 몰았어야 했는데,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재혁이 피아노에 머리를 기대며 울부짖었어요. 지영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언니와 수연이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하겠어요. 하지만 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모든 것이 끝났어. 지영은 재혁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매일 후회해요. 그날 언니를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지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녀 역시 똑같은 죄책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들어 지영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도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도 많이 아프구나. 네, 저도 매일 아파요. 하지만 형부가 더 아프실 거예요. 재혁은 지영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지혜와 닮은 듯하면서도 다른 그녀만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를 돌봐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정말. 재혁의 손이 지영의 손을 덮었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술 냄새와 눈물의 짠맛이 섞인 공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나는 너를. 재혁의 말이 흐려졌어요. 지영은 그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재혁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두 사람 모두 너무나 외롭고 아팠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재혁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지영을 더 꼭 안았어요. 지영이도 언니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혁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피아노 위에 가족 사진이 달빛에 반짝이며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혜와 수연이의 밝은 미소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부, 우리 이렇게 해도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너만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어. 재혁의 손이 지영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지영은 그 손길에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그것은 절망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금기된 키스였습니다. 키스는 길고 깊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사고 후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고, 지영은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형부, 저희 방으로 가요. 지영이 작게 속삭였어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침실로 향했어요. 침대 위에는 아직 지혜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괜찮아? 네, 저도 형부가 필요해요. 재혁은 지영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주었어요. 성숙한 몸매가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지영도 재혁의 셔츠를 풀어주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형부, 우리 어떠해요? 나도 모르겠어. 지영아.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험하며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는 슬프고 아름다운 의식이었습니다. 재혁은 오랜만에 진정한 온기를 느꼈어요. 지영의 부드러운 그곳에 넣으며 그는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로 재혁의 품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어요. 형부, 더 깊숙이 넣어줘요. 좋아요. 더 넣어줘요. 더 깊게, 더 사랑해줘요. 사랑해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재혁은 대답 대신 그녀를 더 꼭 안아주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형부와 처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새벽까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재혁은 지영이를 정신없이 빨면서 아내를 잊어갔습니다. 지영이의 깊숙한 그곳은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재혁은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지영은 재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재혁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형부, 우리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언니가 알면 지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야. 그리고 지영아, 너 없이는 난 정말 살 수 없어. 지영은 재혁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녀도 이제 재혁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저도 형부 없이는 안 돼요. 이제 형부가 제 전부예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영은 매일 재혁의 집에 와서 함께 지냈고 밤에는 서로를 사랑으로 위로했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침실에서, 거실에서 그들은 어디서든 서로를 갈망했어요. 금기된 사랑 속에서 그들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매일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떨어져 있기 싫어. 저도요, 형부. 하루라도 못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재혁은 겨우 혼자서 간단한 일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술을 끊지 못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재혁이 심하게 술에 취해서 지영에게 말했어요. 지영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진작에 따라갔을 거야. 그 말에 지영은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재혁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형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언니와 수연이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때는 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어. 지영은 재혁의 손을 잡았어요. 형부, 저도 언니와 수연이를 잃어서 매일 아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재혁은 지영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지영은 재혁이 잠든 후에도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피아노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언니에게 속삭였어요. 언니, 미안해. 나 용서해 줄 거지. 정말 미안해 언니. 나 언니가 너무 보고 싶다. 형부는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서 지영은 재혁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정심이었지만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재혁이를 돌보면서 그의 다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딸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런 감정을 스스로 경계했어요. 재혁은 언니의 남편이었고 지금은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 지영은 자신에게 다짐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재혁의 작은 미소, 감사 인사,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지영이 평소보다 일찍 재혁의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재혁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건반을 누르지는 않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재혁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부, 괜찮으세요?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재혁은 피아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가 매일 밤 여기 앉아서 수연이에게 자장가를 쳐줬어. 나는 소파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듣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 지영은 재혁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맞아요. 언니가 피아노를 정말 잘 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보다 훨씬 잘했죠. 지영은 조심스럽게 피아노를 쓰다듬었어요.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언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피아노 연주해 드릴까요? 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자 조용한 선율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곡이었어요. 지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죠. 아내가 기분 좋을 때마다 그 곡을 연주하며 노래 불렀습니다. 재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혜가 연주하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곡이 끝나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나도. 지영이가 너무 보고 싶어. 그날부터 지영이는 가끔씩 재혁에게 피아노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언니가 자주 쳤던 곡들, 조카가 좋아했던 동요들. 재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달래고 있었어요. 재혁은 처음으로 지영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지영아,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혼하고 힘들지 않아? 지영이는 잠시 멈췄어요. 그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형부를 돌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 8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까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미안해. 나 때문에 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형부를 돌보면서 저도 위로받고 있어요. 재혁은 지영의 말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재혁은 술을 먹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연주해준 피아노 소리를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이 집에 왔을 때 재혁은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빈 술병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형부, 뭐 하세요? 응, 좀 정리하고 있어. 너 오기 전에 미리 해두려고. 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재혁이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형부, 많이 좋아지셨어요. 너 덕분이야. 그런데 지영아, 너는 언제까지 나를 돌볼 거야? 너의 생활도 있을 텐데. 지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실제로 그녀도 생계를 위해 피아노 과외를 해야 했지만 재혁이 걱정되어 미루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요. 아직 혼자 두기엔 불안해요. 미안해. 너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나 봐. 아니에요. 저도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이렇게 형부와 함께 있으면서 언니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재혁은 지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처제가 자신만큼이나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은 처음으로 지영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찌개를 끓이는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형부, 요리 잘하시네요. 지혜가 가르쳐줬어. 가끔 지혜가 아플 때 내가 해줬거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혜와 수연이의 추억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 지영아, 너는 왜 이혼했어?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더라고요. 힘들었겠다. 네.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재혁은 지영의 강한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그녀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지영이 끓여준 차를 마시며 피아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영아, 내일부터 나도 뭔가 해보려고 해. 무엇을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 지혜와 수연이가 원하는 것도 아닐 거고. 지영은 재혁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형부가 삶의 의지를 되찾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고마워, 지영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재혁은 사고 후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지영이의 피아노 소리가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지영이도 재혁이의 변화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묘한 감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혁을 돌보면서 그에게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가족애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재혁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을 하고 지영과 함께 산책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은 처음으로 지영에게 부탁을 했어요. 지영아, 오늘 밤에 지혜가 좋아하던 곡 좀 쳐줄래? 물론이죠. 어떤 곡이요? 쇼팽 야상곡. 지혜가 자주 쳤던 곡이야. 지영은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했어요. 아름답고 애잔한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혁은 소파에 앉아 그 연주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젊은 시절 지혜가 연주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지혜가 들으면 좋아할 거야. 곡이 끝나자 재혁이 박수를 쳤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영의 피아노 연주는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지영이 연주하고 재혁이 듣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혁은 지영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지영아, 솔직히 말하면 너에게 점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 나쁜 의미가 아니야. 너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아. 지영은 재혁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형부 없이는 힘들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재혁의 손이 지영의 손을 덮었어요. 지영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상하지?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더 친밀해졌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지영은 재혁의 셔츠를 빨아주고 재혁은 지영이 좋아하는 차를 준비해 주었어요. 작은 배려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형부,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왜 그런 말을 해? 형부가 회복되시면 저는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혁은 지영의 말에 당황했어요. 그녀가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지마. 나는 너가 필요해. 지영아, 솔직히 말할게. 너를 처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있어. 지영은 재혁의 고백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형부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감정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금기된 사랑의 전조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두 사람의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영이 연주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으며 재혁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재혁과 지영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형부와 처제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둘 다 그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재혁은 지영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지영아, 이번 주말에 지혜와 수연이 무덤에 같이 갈래? 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와 함께라면. 토요일 오전 두 사람은 함께 공원 묘지를 찾았어요. 재혁은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지영이 옆에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재혁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지영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수연아,
아빠가 이제야 왔네. 미안해. 언니 미안해. 미안해. 언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재혁은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영아. 정말 고마워. 지영은 그 손의 따뜻함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지영은 아예 재혁의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부부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모님이 갑자기 재혁의 집을 방문했어요.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박서방, 반찬 가져왔어. 장모님은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장모님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안방을 향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장모님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재혁과 지영이 한 침대에서 껴안고 자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야? 장모님의 외침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깨어났어요. 지영은 급하게 이불로 몸을 가렸고 재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장모님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지영아, 너 미쳤어? 형부와 이런 짓을 하다니. 어머니, 저희는 입 다물어. 죽은 지영이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장모님은 재혁의 뺨을 때렸어요. 재혁은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잘못은 내가 했어. 지영이 재혁을 감싸며 재혁의 장모님이자 본인의 엄마를 말렸어요. 하지만 장모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서방, 자네 미쳤어? 지혜가 떠난 지 얼마 됐다고. 말도 안 돼. 나가, 지영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장모님은 지영을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가지마. 하지만 장모님은 지영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지영이는 울면서 집을 나갔고 재혁은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마. 절대로. 장모님은 소리쳤어요.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재혁을 바라봤지만 장모님의 분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혁은 지영을 그리워하며 다시 술에 빠졌어요. 장모님은 그런 박서방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웃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서방이 또 술만 마시며 지낸다던데 장모님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사위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장모님은 혼자 재혁의 집을 다시 찾았어요. 그녀는 밤새 고민한 끝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서방, 있나? 장모님을 보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를 돌려주세요. 저는 정말 지영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장모님은 재혁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다시 그때의 삶에 의지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어머니, 저희는 정말 사랑해요. 지혜와 수연이도 저희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장모님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본 끝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박서방, 일어나게. 어머니, 지혜도 박서방이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영이도 이혼하고 상처받았으니까. 재혁은 장모님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내가 집 청소 좀 하고 있을 테니 지영이 데리고 와. 재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은 지영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지영은 장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언니에게 죄송하고요. 지영아, 일어나.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희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지영이는 장모님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재혁도 함께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지혜와 수연이의 사진 앞에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재혁과 지영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장모님이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지혜와 수연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마치 그들이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 아니,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영아. 결혼 후 두 사람은 이웃들의 시선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제랑 결혼했다면서 아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영은 그런 시선들이 힘들었어요. 재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할까요? 그게 좋겠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조용한 교회로 이사했어요.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새집 거실에도 피아노를 놓았어요. 지영은 매일 피아노를 연주했고 재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지혜와 수연이의 사진도 새집 피아노 위에 놓였어요. 그들의 밝은 미소가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수연아, 미안해. 우리 행복하게 살게. 천국에서 만나면 나 용서해줘야 돼. 지영이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재혁도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야, 수연아, 아빠가 행복하게 살게. 그리고 평생 너희를 잊지 않을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새로운 동네에서 두 사람은 평범한 부부로 살았어요. 매년 지혜와 수연이의 기일이 되면 장모님과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은 그들의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새 집에서 두 사람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영아. 그들의 사랑은 금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축복이 되었어요. 피아노 위의 가족 사진도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처럼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맞이하신 분들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여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살면서 선택한 모든 것들이 올바른 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인생이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만난 또 다른 사랑, 그 금기된 감정들과 사회적 시선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거예요. 그 선율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